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첫날, 아침부터 주민센터가 북적입니다. 창구 운영 2시간 만에 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센터에서 받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청 후 곧장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격 요건과 금액을 확인하는 손이 분주합니다. 맞죠? 네. 저희들이 3번씩 작업했어요. 그런데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조금 후에 9월 달에 10만 원 한 번 더 더 나오니까. 1차 지급으로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을 손에 쥔 시민들.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도 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장도 보고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우리 도움이 될 수 있게.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지역 소상공인들. 민생 쿠폰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랐습니다. 내랑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민생회복 지원금이 나와서 저희 동네로 이제 좀 자주 오시면 또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좀 매출에 오를 수 있는 약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1차 민생 쿠폰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8주 동안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각 지자체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 인력을 늘렸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잠정 피해액이 337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하천 등 297건, 약 2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과 가축, 선박 등의 사유시설 피해는 109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닭과 오리 22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침수 피해는 7,500여 헥타르, 농경지 유실도 22헥타르에 달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도의 평균 강수량은 224mm로 곡성 444mm, 구례 425mm 등의 순이었고 광양 백운산은 601mm로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정밀조사와 재해보험 청구를 통해 피해 규모에 따라 복구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호우로 순천시 오천동 동천 인근에서 물에 빠져 실종된 70대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인력 200명과 펌프차, 드론 등 장비 37대를 동원해 사고 지점부터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순천만까지 6km로 확대했고 어선과 드론 등 민간 협조를 받아 공동 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통행이 금지된 순천 동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괴물폭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무섭게 쏟아진 비로 광주에서도 피해가 컸는데요. 주민은 급류에 실종됐고 마을은 초토화됐는데 홍수 예방시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터진 둑 사이로 흙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 앞길에 세워둔 차들은 겨우 천정만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닙니다. 영상 속의 그 마을, 이 마을 80대 주민은 모두 잠겨버린 집을 빠져나와 마을길을 걷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손으로 묶고 있다가 사람이 쫄로 따라가는데 여기서 저 끝에 보이는데 못 주고 가겠어요. 인명피해뿐 아닙니다. 일대에서만 상가와 주택 7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서방천 홍수 예방을 위해 세운 시설물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목합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바로 그 옹벽입니다. 정인 키높이로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됐는데
되려 마을로 쏟아진 빗물을 가두는 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적인 비에 사방에서 넘친 물이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흘러들었고 서방천의 물이 마을로 넘치지 않도록 설치한 방어벽이 하천으로 흘러가야 할 물길을 막으면서 마을을 고립시킨 겁니다. 물이 빠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크릴판을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물이 모여버린 거예요, 거기가. 이게 보호하려고 해놓은 게 더 주민을 위험하게 만들어버렸죠,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왔을 때도 이번같이 대형 사고가 안 난 이유가 이 방벽이 없으면 물이 잘 빠져요. 턱없이 좁고 또 적은 배수구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수해라고 이렇게 적은 구멍을 뚫어놨는데 안 빠져. 이 공사에만 세금 1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북구는 훼손된 방어벽을 정비하고 배수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서방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광주천 철교 교각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재난 피해는 커질 텐데 사후 약방문식의 처방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은 특히 기후가 이제는 재난으로 일상화가 되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극한의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면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도정 질의에서 순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쯤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내년 시장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반기 도의장을 맡았던 서동욱 의원은 올해 첫 도정 질의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지 북쪽이 아파트 단지가 아닌 평야로 평가된 점 등을 지적하며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라남도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청구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송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큰 틀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끝나면 올 연말쯤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동욱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도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판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해야 하는 행정 절차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에 반발하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24일 네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9월쯤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양측 모두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랄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이 노광규 시장은 물론 서동욱 의원과 손은모 변호사 등 주요 시장 후보군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조만간 내려질 1심 결과가 지방선거를 둘러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도정 질의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물김 폐기 대책과 전남 국립의대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1월 전남 지역에서는 상품성이 좋은 물김 폐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른 김 가공 공장의 재고가 쌓였고 결국 5,700여 톤의 물김이 폐기됐습니다. 이 같은 물김 폐기량은 지난해보다 5배, 지난 2023년보다 4배가량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내 마른 김 가공업체들이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물김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물김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마른 김 공장 시설 개선에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마른 김 생산기계 20대가
새 기계로 교체돼 일일 생산 능력이 10만 속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달에 한정돼서 한 일일 182톤이 초과 생산됐었거든요.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마른 김, 가공 기계 교체 사업을 통해서 가공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벌써부터 시설 과잉 투자로 마른 김 생산량이 늘어나 물김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올해 초 하루 최대 4,300여 톤이 생산돼 물김 폐기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하루 물김 처리 물량이 5,900여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남 지역 양식 면적도 올해 40여 헥타르밖에 증가하지 않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역비 10억 원 지불이 타당하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가 의도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비 10억 원을 드릴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역 자체가 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건데 이 과정을 물론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솔직히 10억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김용록 지사는 이런 용역 과정 없이 대학이 선정될 수 없었다며 마치 양대학 통합이 의대 설립 용역 때문이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양대학이 결국 통합까지 될 수 있도록 영역 과정이 이제 공모회에서 하나만 선정한 게 아니라 그 방식까지도 이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 의원은 도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문제에 대해 동서간 갈등이라는 용어 사용을 두고도 경쟁을 갈등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질책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2021년 기준 개인 지하수 관정은 38만 개에 달하는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저만면의 한 마을입니다. 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집집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펌프를 이용해 개인 지하수를 퍼올려 마십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집에서 수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반복되자 순천대학교에 수질 검사를 맡겼더니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겁니다. 46가지 항목을 검사한 결과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음용수를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모르면 몰라도 알고서야. 그래서 막 전부 다 필터를 달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마을 단위로 관정을 파서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이 경우 정기적인 수질 검사도 병행됩니다. 문제는 개인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관련법상 개인 지하수도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에 달하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지자체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수질 검사를 안내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관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관정을 신청을 하시거든요. 대나조사가 옛날에는 그냥 관정 파도 그냥 돈 안 하고 사용하셨는데 2023년 환경부가 개인 지하수 관정 3,500여 곳을 조사했더니 50곳에서 우라늄이, 780곳에선 라돈이 감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지하수의 경우 관리 소홀과 환경적 요인으로 수질 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검사비와 저감 장치 지원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광양 지역에 지속된 폭염과 잦은 강우로 벼병해충의 빠른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벼논에 큰 피해를 입힌 벼멸구가 전년보다 10일이나 빠른 지난 5일 발생이 확인됐고 고온 다습한 기온 속에서 발생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는 벼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적기 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4개 권역별로 21명의 인력을 편성해 현장 예찰과 방제 지도, 기술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전 순천시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뇌물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고 항소심 재판부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권은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은 가운데 본격적인 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0도, 순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